자, 뜨거워진 이 전당대회 열기. 물론 뭐 승부는 뭐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각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부에 임해야겠죠. 특검에 이어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 이슈로는 굉장히 좀 브로드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넓은 의제이긴 합니다. 마치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야 나올 법한 그런 이슈들이 이번 여당 전당대회 이슈에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전당대회 이 경쟁 열기가 거의 대통령 후보 뽑는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뜨겁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을 공개했는데 다름 아닌 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가 한동훈 후보 캠프 후원회장을 맡기로 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 캠프 후원회장 김한나 씨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2연평해전, 2002년도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 북한의 고속정이 무단으로 우리 NLL을 침범해서 참수리호, 우리 측 참수리호를 집중 사격해서 침몰을 했고요. 그 고속정에 타 있었고 죽을 때까지 조타기를 놓지 않았던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가 김한나 씨입니다. 저야 뭐 국방부로 오래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잘 알죠. 어떤 사건이었고 누군지. 연평해전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호국 영웅의 헌신을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부탁드렸다. 지금 6월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이잖아요. 윤 정부의 성공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한동훈을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우리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가 얘기했는데 이 메시지, 후원회장 김한나 씨의 메시지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편, 작고한, 순국한 남편 고 한상국 상사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참수리호의 조타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뭉클함과 감동을 선사한 연평해전의 영웅이 바로 남편 한상국 상사. 윤 정부 성공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한동훈을 도와달라는 저 메시지는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남편의 일화에서 나온 메시지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사실은 큰 선거 홍보 전략 진두지휘 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전당대회 분위기가 마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뽑는 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캠프 규모도 그러고 지금 후원회장을 맡으신 고 한상국 상사의 이 아내 그리고 그 메시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전 장관도 이번 말하자면 대선 1차전이라고 하는 전당대회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의미는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챙겨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우선 최근에 친윤 진영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이념적으로 마치 좌파에 경도돼 있는 것처럼 보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함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용 가치를 떠나서 어떤 김한나 씨가 저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개인적인 관계들이 끈끈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대해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도 함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이니만큼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실제로 후원회장을 저런 부분으로 모셨다는 것은 상당히 저 캠프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거 전략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캠프의 이 후원회장 물론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분께서 맡으셨겠지만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네.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뿌리론을 얘기하고 보수를 오래 지켜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럼 보수를 지켜온 전직 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헌신해 왔던 호국 영령들이나 그런 유가족에서 일상적인 말하자면 지원과 유대 강화를 해왔는가 네. 이런 부분과도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보수지 그럼 누가 보수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렇게 한 캠프의 후원회장을 저렇게 모셔옴으로 인해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동훈 후보를 일컬어 뭐 민주당 당대표 나온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었는데 굳이 뭐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 없이 이런 것 면면으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라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는 한상국 상사의 아내라는 이 인물을 후원회장으로 낙점한 것, 부탁드린 것, 그것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네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요. 윤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실에서 길 하나 건너서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전쟁기념관에는 6.25 전쟁부터 우리나라의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뭐 대청해전 등등등등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기념돼 있고 전시돼 있는데 그 전쟁기념관 마당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참수리 357정입니다. 357호. 그 참수리가 바로 제2연평해전 때 우리 서해 앞바다를 지키다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배였고 그 배에서 끝까지 숨진 채로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분이 바로 고 한상국 상사예요. 대통령실 바로 앞에 그 참수료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반윤 아니냐,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보수를 참칭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당내 주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이었거든요, 최근. 대통령실 자체가요. 제가 국방부 있을 때 국방부였어요. 국방부에 이제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고 그랬는데 국방부 신관이 지금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예. 한상국 상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 나이가 비슷해요. 한동훈 후보는 73년생이고 한상국 상사는 75년생이에요.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다음에 한상국 상사가 75년 1월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24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한상국 상사와 한동훈 그 후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군대가 틀려요. 일단은 한상국 상사는 해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 성까지 하시네. 그 한동훈 비대위 그 후보는 공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상국 상사는 부사관이었어요. 한상국 상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75년생인데 20살인 그 95년에 해군에 입대를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부사관 제155기로 임관을 한 다음에 2001년 12월 1일에 참수리호의 조타장이 돼요. 12월 1일에.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2002년 6월 29일. 200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하고 있었어요. 어떤 월드컵 하고 있었습니까? 한일 월드컵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뭐 게임 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벌어진 게 제2연평해전이었는데 그때 한상국 상사가 그 전사를 갖다가 단순한 순직이 아니에요. 뭐 훈련 받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사망해도 그것도 아주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지만 한상국 그때 중사였거든요. 상사로 추서되고 화랑 무공 훈장이 추서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 27살짜리 한상국 중사는 우리나라가 막 월드컵 한다고 막 이렇게 들떠 있을 때 북한의 침공을 받아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를 했는데 전사를 할 때 어떻게 전사를 했느냐? 참수리호의 조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배 방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조타장 그거를 놓지 않고 그 조종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전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상국함이 2009년 12월 1일에 한상국함이 그 진수가 됐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6월 26일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상국 상사가 전사한 게 언제냐? 6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사흘 뒤에 한상국 상사의 그것이 되는 것이다. 뭐 그 기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후원 회장을 어떤 분들 모십니까? 뭐 예컨대 뭐 전직 총리나 뭐 전직 뭐 한 아주 뭐 거물 정치인이나 네. 아니면 적어도 뭐 사회 원로 이런 분들을 이런 경우에 후원 회장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의 말처럼 그 한동훈 후보는 무지무지하게 순진한 것 같아요. 그냥 저런 분을 갖다가 그 한상국 상사의 부인을 그렇게 후원회장으로 모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정치 잘 모르고 순진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순진함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고 한상국 상사의 이제 아내를 후원회장으로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보적인 그런 안보를 강화하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월요일에 첫 점심을 또 당사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도 그렇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행보도 그렇고 굉장히 약자,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하지만 사회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사실 그런 부분이 법무부 장관 때도 예를 들어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먼저 그 현장을 간달지, 이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름이 지명도가 높은 이런 분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후원회장으로 사실 오신다거나 이런 행보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 추측으로는 아마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아이디어 아닐까.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올 3월에 행사에서 만난 이후에 틈틈이 또 문자도 주고받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상사 부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인연이 이렇게 있었다. 굉장히 예. 섬세하고 또 진정성 있는 행보가 이런 뜻있는 또 후원회장을 좀 맡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어떤 분을 만나고 또 어떤 행보를 할지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